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소피해인데, 일소피해는 이제 핵심은 조사하는 방법은 뭐 같고 감소하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소피해를 과연 감수, 과실수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평년 착과수. 이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있는 뭐 뒤에 산출하는 것이야. 착과수 곱하기 뭐 낙과수 곱하기 낙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XA 하면 뭐 낙과니까 똑같은데. 이 평년 착과수의 6% 곱하기 0.06, 6%에 해당하는 이것. 그 다음에 일소의 낙과손해 감수 과실수 플러스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요즘 문제는 다 비교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때 무조건 얘가 커야 됩니다. 같으면 6%잖아요. 그래서 예, 아이고 매, 그렇죠. 어쩐지 적과 후 착과수, 예. 적과 후 착과수에 고마워요. 6%에 해당하는 개수와 과일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일소 때 우리가 산출할 거예요. 낙과손해 감소하실수, 착과손해 감소하실수를 합한 거. 그래서 어떤 거라고요? 얘가 적과 후 착과수의 6%보다 얘가 커야만이 클 때 일소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적과 후 착과수의 6%, 즉 일소로 인해서 낙과손해 감소하실수하고 착과손해 감소하실수 합계를 더해봤더니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한다. 그러면 일소피해 감소하실수를 인정한다고요. 초과할 때. 근데 같으면 안 해줍니다. 작아도 안 해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과 후 착과수는 알고 있으니까 한 예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 적착이 적착수가 10,000개. 이렇게 할까요? 10,000개. 그럼 6%면 몇 개입니까? 자, 일단 600개 나왔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소로 인한 착과손해. 낙과손해 먼저 할까요? 낙과 먼저 되니까. 낙과손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건 뭐 어쨌든 총 낙과수죠. 이 총 낙과수는 표본으로 하든 전수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표본으로 할 때는, 전수로 할 때는 그냥 총 낙과수고, 표본으로 만약에 하면 몇 개 어떻게 해요? 그러죠. 표본주 수관 내의 낙과수 합계. 그죠? 표본 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 말이 똑같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총 낙과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낙과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혹시 기존에 다른 피해 있었으면 우박이 나와서 착각 피해 있었으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박은 사실은 수학기 때 하긴 합니다만 이 집이 이제 뭐 그 감이었다면 낙엽 인정 피해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분들이 감을 좋아합니다. 감이 아주 사건을 꾸며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사과배 같은 경우는 일소다 그러면 보통 보험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적과 후부터 9월 며칠까지예요? 9월 30일까지. 그럼 그때에는 수학기가 안 닥치기 때문에 육아 타박률이 와도 착각피해 조사 안 해요. 낙과피해만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맥스에 늘 값이 없어. 또 가을 동상에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맥스에 늘 값이 없어. 사과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좋아해요. 감은 낙엽 인정 비율이 있잖아요. 어느 때라도 아무 때나 내가 넣고 싶을 때 넣어버리거든. 그래서 상황상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감수 과실수. 두 번째는 일소의 착과입니다.
착과손의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사고 당시 착과수.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하면 끝나죠, 뭐. 네. 그러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으로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본으로. 표본으로 할 때도 이거 똑같죠. 이때는 표본으로 조사를 하면, 그때는 표본주의 착과수의 합계. 이제 아까는 낙과수였으니까요. 표본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얘네들은 일부 그 침수수는 포함 안 시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사 대상수에 들어갑니다. 이게 괜히 빼지 마세요. 실제 결과를 해서 빼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라는 게 뭐라고요? 이제 개념 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실제, 고사, 그 다음에 미보상, 수학 불능, 그 다음에 수학기 때 되면은 수학 완료. 이런 거 뺀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괜히 또 침수수 다 넣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넣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침수수는 조사 대상수에 포함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제 더 쉽죠? 고민할 것 하나 없어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낙가수가 얘가 이제 1000개예요. 1000개. 이제 감이라고 하죠, 뭐, 감이 이제. 짧은 감. 1000개다. 근데 낙가표 구성률 해봤더니 이때가 이제 일찍 조사가 된 거다, 일찍 조사가. 그래서 얘가 이제 낙가표가 뭐, 그럴까요? 90% 정도 됐다고 그래요. 떨어진 과실을 봐보니까 일부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먹겠더라. 그래서 90% 정도 된다. 근데 이전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이제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갖고 산정된 개수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당시 때 이제 착과수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사고 당시 해봤더니 얘가 이제 8,5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8,500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을 쓱 해봤더니 착과 피해가 평균 얼마나 났냐면 뭐 10% 넘으면 어쨌든 10%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 하고 10% 하면 또 여가 또 들어가네요. 예, 15% 됐답니다. 그리고 맥스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 10%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합계가 얘예요. 얘가 적가후 적가수에서 600개보다 더 많을 때 그 전체를 600개를 뺀 나머지 추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일소 피해 감소가지수로 산정한다는 거면 볼게요. 이거 몇 개 나와요? 1000개에서 90에서 이게 80%는 게 800개. 그죠? 얘는 800개. 됐네요. 벌써 해당돼 버리네요. 600개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8500개. 네, 곱하기 0.0. 05. 됐네요. 0.05. 그래서 얼마요? 425개랍니다. 이때 왜 0.05예요? 또 물어볼까 봐서. 이 0.05는 그냥 0.15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아니, 왜냐면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너무 선수급들이 계셔놔서 얼른 해드렸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치니까 얼마냐? 1225개. 1225개. 얘는 600개. 해서 일소의 착과 피해 감소가지수는 1225개에서 600개를 뺀 625개가 아니다고요. 몇 개라고요? 1225개. 땡큐. 요겁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착과수가 과거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뭐라 했어요? 사고 당시 착과의 용어의 정의는 적과 후 착과수. 그쵸? 마이너스 총 낙과수. 마이너스 총 나무 피해 과실수. 그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저도. 사고 당시 착과수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장 정확하게 착과수,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셌을 때가 적과 후 착과수죠. 그 이후에 총 낙과수.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빼면 또 달려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나무에가 과일이 달리는 그게 또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 그럼 그것도 안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총 나무 피해 과실수. 또 총 기수와 과실수. 이거잖아요. 요것이 말썽은 이제 하도 이제 할 때는 말썽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9월 달에 요놈을 착화 피해를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적과전에 나무 피해 있었지 않냐? 그놈 개수도 좀 빼자. 왜 그놈은 안 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적과전, 적과후 구분 없이 당신들이 나무 피해 과실수로 했으니까, 이 나무 피해는 적과전에도 있었고 적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적과전에 있었던 착과감소 과실수 산정할 때 나무 피해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거 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제 개념이 여기서 출발한 걸 생각을 안 해, 이제. 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메모해드린 거 있죠. 나오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자, 사고단위 착과수는 적착에서 총 낙과수 됐죠? 그 다음에 총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후 낙과수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적과전은 그냥 빼는 걸로 할게요. 적과전은 원래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적과후에 그때부터가 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과가 딱 되면 그때부터 너희 이름은 과실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실손해 보험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꾸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말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제 총 기수와 과실수 됐죠? 이렇게 돼. 이때 여기가 용어가 뭐죠? 사후단위 착과수란 이렇게 산출된 값, 이 값이 8,500개가 이렇게 산출된 값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그럼 이 사후단위 착과수는 맞느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후단위 착과수 8,500개로 조건을 줬을 때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는 거잖아요. 자, 이 집은 사후단위 적과후 착과수 몇 개라고 했어요? 10,000개. 10,000개. 떨어진 거 몇 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거, 이거 조건에서. 떨어진 게 몇 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뭐, 다음에 떨어진 거 아시면 몇 개예요? 얼른. 예, 몇 개? 몇 개 떨어졌어요? 1,000개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000개. 이런 계산한 거예요. 이건 감수 과실수예요. 감수. 수학이 줄어든 과실수고, 얘는 말 그대로 떨어진 과실이야. 떨어졌어. 근데 이게 정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100%가 떨어질 수도 있고 50% 떨어질 수 있는 것 뿐이잖아요. 어쨌든 떨어진 개수가 이게 순수 떨어진 게 몇 개 떨어졌어요? 100개 떨어졌네요. 그렇죠? 최천 개. 자, 여기 10,000개였었죠. 떨어진 게 1,000개 떨어졌네요. 저가 후에 나무피해 갈 수 있나요? 이 조건에서. 없으니까 0개죠. 그렇죠? 맞죠? 혹시 기수화 간다고 조건 줬나요? 없으니까. 몇 개입니까? 9,000개. 결국은 이 9,000개와 8,500개. 어떤 게 커야 된다고? 얘가 더 커야 된다고, 항상. 그렇죠? 이 사후단위 착과수는 이렇게 산출된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 얘가 더 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출제하시면 헷갈리, 이제 조심해야 돼. 계산해보고, 이 개수 이상으로 사후단위 착과수 조건을 줄 때, 에라, 사후단위 착과수는 1,000개 떨어지고, 했으니까 9,500개로 줘버릴까? 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사후단위 착과수는 이 개념이다. 근데 이제 출제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사후단위 착과수는 뭐 9,000개나 9,500개를 주고, 사후단위 착과수의 경우에는 최소 사후단위 착과수를 산출하세요. 최소 사후단위 착과수를. 그럼 얘가 만약 얘가 9,500개 있다. 그럼 몇 개를 산정하라는 얘기예요? 9,000개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9,000개. 최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얘가 출제자가 얘기를 9,500개로 줘버렸어. 그래놓고는 조건을 뭐라 하냐? 사후단위 착과수는 최소 사후단위 착과수를 적용하세요. 라고 한다면 몇 개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9,000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 잘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막 굉장히 난이도가 맛깔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싹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이걸 알면 개념을 알아. 개념을. 아, 이 사고장 살가스는 이렇게 하고 함부로 이거 개수 못 줘. 여기서는 최소한 이 조건이라면 9,000개 이내로 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보다 언제까지? 9,000개까지만 줄 수 있어요. 9,000개까지만. 이 보다라니까 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소피해 했습니다. 일소피해도 좀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이 요거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비교는 일소피해 딱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저가하고 착가수 곱하기 6%를 딱 일단 해서 이 산출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값이. 이거보다 커야 인정. 근데 보니까 560개 나왔어. 그러면 일소피해 감소 가지수는 그러므로 0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0개다. 되셨죠? 만약에 600개인데 600개 산출했어요. 예를 들어. 저가하고 착가수 6%. 600개 딱 해놨는데 착가손에, 일소의 착가손에 일소의 낙가손을 합쳐보니까 560개 나왔다. 그럼 몇 개다? 0개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보상 안 해줍니다. 602개 나왔어. 보통 602개 막 나와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그럼 몇 개예요? 감소할수는? 그렇죠. 602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599개. 그럼 599개면 0개죠. 3개 차이로 600개를 먹냐 안 먹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내는 사람도 아슬아슬 할 거예요, 아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보면 일주당 평균 착가수 있잖아요. 요것은 이제 나누는 게 과거에는 분모가 품종, 수령, 재배방, 식별, 가입 주수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 결과 주수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실제 결과수가 과거에는 가입 주수라고 해놨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 실제 결과수. 왜냐하면 실제 결과수가 가입 일자에 과수는 실제도 모두 남을 우리는 실제 결과수가 있잖아요. 가입 일자. 그래서 그걸 다 가입한다라고 해서 가입 주수라고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자, 2번 밑에 거 봅니다. 종합이형 수학 논작물입니다. 벼밀 보리예요. 이번에 보리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보리 품목이 하나 들어왔어요. 품목만 늘어나고 사람 죽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목 품목 늘어난 것은 1과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종합이형입니다. 수학 감소. 논작물이죠. 그래서 벼, 밀, 보리가 있거든요. 보리다 그렇게 되면 뭘 생각하시냐면 밀이다 생각하세요. 그럼 끝.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끝이에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 자, 보리를 표본관에서 이제 지금 중량을 재보니까 표본관 보리가 300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율을 3회 평균 해봤더니 뭐 20%가 나왔다는 거예요.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중량은 얼마로 볼 거냐라는 거잖아요. 중량은. 중량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자, 300g으로 이제 중량 해갖고 그램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항상 그램으로 물어보면 그램, 킬로그램입니다. 자, 300g이잖아요. 곱하기 표본으로 조사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표본 나오면 로스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93입니다. 0.93이 왜 나왔는지 알죠? 21-0.07이니까 0.93이게 빨리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곱하기 자, 수분율로 맞춰주면 되죠. 수분율로. 그러니까 21-20이네요. 20. 그래서 0.2. 밀은 뭐라고요? 보리는 뭐라고요? 밀이다. 그랬잖아요. 보리는 밀이다. 그랬으니까 1-0.13. 땡큐. 똑같네. 보리면 뭐다고? 밀이면 뭐다고? 보리 나오면 아이고 밀. 그러고 써놨어요. 보리에다가 너 밀이요. 그러고 풀으시면 되지.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밀 품목 하나 포함됐다. 그래서 있네요. 이게. 보리는 밀과 같음. 그래서 기준 함수율도 13%입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기가 바뀌었어요. 업무 방법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각종 조사 시기가 나오죠.
수량요소 조사는 언제 합니까? 수학 전 14일 전에. 표본 조사는 알고 기염으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그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필요시였어요. 과거에는 필요시. 사실은 필요시가 더 맞는 말인데 이제는 농지를 보험사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못 가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약관은 가보게 돼 있거든요. 보험사고 접수된 농지는 이후에 보험사고 접수 여부를 따라서 무조건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여기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언제 가냐면 이제 뭘로 바뀌었냐? 여기 있는 요약처럼 사고 접수 직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시가 훨씬 더 좋아요. 피해 사실. 그럼 접수하고 나서도 갈 수 있고 접수해놓고도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양파 피해 사실 조사 2월달에, 3월달에 나갈 때는요. 한 5번 갑니다. 그 한 농지를. 5번 가서 그놈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 병원군 검체 의뢰도 하고 또 현미경으로 또 그 해충, 충도 보고 그러거든요. 충도 보고 이렇게. 그거 다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도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조사해 보면서 이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태풍이 와갖고 하면 피해 사실이, 오케이, 피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이 지역이 똑같이 냉해 피해를 다 입었다고 하는데, 이 서류가 왔는데 이 한 농지만 피해가 있고 나머지 신고 안 할 때, 과연 이 농지를 피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농지 다 우리도 피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4-번씩 무조건 갑니다. 농지 가보고 계약자한테 실어 채취해서 갖고 간다고 설명드리고 또 관계기관에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찾아다닐 때 그냥 그랬습니까? 또 음료수로 갔나? 요즘은 또 공무원들이 음료수 안 받으니까 또 얼마나 또 청렴하십니까? 청렴이 무서워요. 청렴은 뭐예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렴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제일 무섭어요. 그죠? 친절 안 하고 성질 낸 사람이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 그리고 다 해줘, 여건. 백종이 연구하고 저거 알았어요. 좀만 버티면은 다 해주는데 친절한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웃으면서 안 된다는데 뭘 하고 있어요. 제발 나한테 욕 좀 해줘. 그럼 그걸로 어떻게 버텨볼 건데 안 해. 그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고 뭐 대출 나요. 한 3억 해주세요. 아우 제가 안 됩니다. 웃고 안 되는데 누구 가서 해주라겠어요? 꿈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지금 뭐냐? 과거에 필요시에서 뭘로 바뀌었다? 사고 접수 직후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조사 시기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이.